장동혁 대표는 미국행 태평양을 건너서 2박 4일인 줄 알았는데 5박 7일 날짜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들도 일정을 못 잡고 장면을 대부분 놓쳤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 시기에 공천 파장이 일고 있는 시기에 교수님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왜 갔을까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미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심지어는 공천으로 인해서 수많은 파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무가 밀려 있거든요. 일단은 공천이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예. 그런데 옥수된 사람이 지금 외국으로 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2박 4일이었잖아요. 이것도 좀 5박 7일로 늘렸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급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급하게 해외 출장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급한 건 어딥니까?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거든요. 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 덮어두고 외국으로 탁 튀어버린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자 씨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 갈 이유?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 선거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글쎄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저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글쎄요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경우 미국의 유권자가 이제 거긴 왜 가느냐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힘 사람들이 이제 그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어떻게 옹호하는 거냐면 예.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알리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지. 야당 대표가 거기서 뭐 해? 네. 그 자기 인지도가 국제적 인지도가 없어요. 뭘 알려 국제사회에? 국제사회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듣보잡이거든요. 국제 나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실책이 있었죠? 외교 실책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NS 그 논란을 말하는 건가? 뭐 대통령의 네. 이스라엘 관련 발언일까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건 왜냐하면 이 일정들은 그 전에 잡힌 거잖아요. 그 있기 전에 잡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26척의 배가 지금 묶여 있다. 그러려면 왜 미국을 가 이란으로 가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의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 당 대표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왜 당 대표의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대구 이 공천을 수습해야 되는 게 우선일 텐데. 그렇죠. 공천 수습을 하는 게 당 대표의 일이잖아요. 지금 패색이 짙어가는 그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세를 뒤집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당의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들 매듭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야 할 사람이 지금 팔자 좋게 선거 얼마 안 두고 그냥 2박 4일이었던 걸 또 늘렸어. 네. 5박 7일로 늘려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 누구도 만나고 이 짓을 왜 하는지 정상적인 이유에서는 네. 하나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아, 이유가 나왔습니다. 뭐냐? 일정이 없는 거예요. 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쯤 되면은 지금 정청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 곳곳 돌아다니고 있죠. 지금 동진 전략도 구사하고 공진 전략 있습니다. 막 전국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 선거 운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아. 불러줄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인천에 또 뭐예요? 그 현장 최고위 열었을 때 어떻게 예. 했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아수라장이 됐죠.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이러니까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다들 아니다 오지 말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당대표의 지금 일정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골치도 아픈 거죠. 네. 골치도 아픈 겁니다. 공천 파동 이런 거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약간 도피성 외유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도 뭐라도 하는 척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나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왜 나갔냐 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드는 거죠. 뭐 한미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한미 동맹인데 그걸 왜 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딱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그가 오기를 원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일정이 다 비어버리는 겁니다. 저쪽은 지금 정청래는 막 사방팔방 다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15일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정이 잡힌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과연 만나줄까 싶기도 하고 네. 무슨 뭐 연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뭐할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은 내가 볼 때 국내 정치 회피형, 즉 도피성 외유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당 대표가 선거 앞두고 일정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야 할 일정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잡혀있던 원래는 있었던 것도 취소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일정이라면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오히려 늘려가지고 좀 떠나버렸다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죠. 네. 자, 정확하게 이유를 방문 목적을 알 수가 없는 미국 방문길에 오른 장동혁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착시다. 6.3 지방선거는 권력 균형을 맞출 마지막 기회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조사기관에서 거의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지금 대부분의 조사의 평균을 내면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네. 2배 이상.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가요? 이 증세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너희들 윤호긴 노선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RS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 ARS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 지금 전화 면접 조사 이게 잘못된 거다. ARS에서 우리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정신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ARS든 아니면 면접 조사든 간에 모든 조사에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예. 대충 보게 되면 평균 60%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자기들 지지율은 뭡니까? 얼마 전에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18%. 1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착시다. 착시라고 보고 싶은 거죠. 이걸 어떻게 착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데. 네. 그럼 착시라고 말하는 너의 근거는 뭐냐? 나의 관심법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각에 빠졌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착각에 빠진 것처럼 착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뭔가 전도된 망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된 이 발언이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이른바 이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2024년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외교 갈등이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냐, 정말 한국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SNS로 외교 문제에 지난번 캄보디아처럼 전면에 나서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일단 가짜 뉴스를 믿어버린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 가짜 뉴스의 그 출처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음모론 집단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2년 전 이스라엘군의 작전 영상이었거든요. 이제 팔레스타인 그 무장대원들 사살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거. 예. 물론 이제 과격하긴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 근거를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올렸다라는 게 굉장히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하나의 국제 망신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식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뭐 트럼프 주식 정치거든요. 이게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정식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가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서는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인권 결의안 거긴 또 기권을 해버렸네. 뭐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발끈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그거 실수한 건 잘못인데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몰라줘서 유감이다 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으면 실수한 부분에서 일단은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또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꼴불견이었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예. 또 하나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또 온갖 또 그러니까 방귀 끼면 옛날에 했잖아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부하는 것처럼 또 예. 이걸 또 뭐 이재명의 한순이 막 이렇게 또 칭찬하고 나는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역겹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뻘짓한 거예요. 그냥 뻘짓한 겁니다.